이 영상은 제가 졸업 당시 스스로 알아보느라 모아둔 정보를 나누려고 만들었어요. 온라인 신청이 생기기 전이지만 전반적 이해가 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OPT 신청 자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F1 비자를 소유하고 있는 2년제, 4년제 혹은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매 레벨마다 한 번씩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2년제 졸업하고 한 번, 4년제 편입해서 졸업하고 한 번, 석사 졸업하고 한 번, 박사 졸업하고 한 번 이렇게 총 4번을 맥시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중고 어학연수는 안 되고요. 물론 이건 이론적인 것이라 자연스럽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추후 영주권 인터뷰 등의 관점도 고려하시길 바래요. 중요한 점은 같은 레벨의 학업은 아무리 전공이 달라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 전공으로 4년제 OPT를 했다면 널싱 4년제로 또 OPT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OPT를 유지하려면 합법적인 유학생 신분이 유지되어야 하고요. OPT 기간 동안의 체류 신분 역시 학생 비자 F1에 해당합니다. OPT 기간 동안 무직 상태가 90일 이상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OPT 기간이 시작한 후 인터뷰를 보기 시작하면 이 90일의 기간을 낭비하는 셈인데요. 잡 어플라이는 승인 전부터 할 수 있으니 신청 후 승인을 기다리는 기간 동안 미리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OPT 승인 후에는 주 21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파트타임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요. 다만 발룬티어 형태의 근무도 인정된다고 해요. 스템은 아닙니다. 본 영상은 포스트 컴플리션 OPT만 다룰게요. OPT 신청 시기 및 시작일 정하기. 자격 요건을 확인했다면 이제 언제 OPT를 신청하러 가야 할까요? 학업 완료 90일 전부터 OPT를 신청할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학업 완료 후에는 60일의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학교 졸업 후 60일 이내에 OPT를 신청하실 수 있지만 신청을 하고 발급까지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미루지 않으시길 바래요. 시작 날짜만 늦게 하기로 하고 OPT 신청 절차는 미리 시작해도 되거든요. 어떤 오피스들은 졸업하고 나서 신청하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일찍 신청하시고 맘 편하게 쉬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OPT가 통과된다면 12개월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OPT가 끝나면 또 다른 그레이스 피리어드 60일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은 근무를 할 수는 없지만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미국을 떠날 준비를 하거나 혹은 다른 학교로 트랜스퍼하거나 비자가 변경될 때까지 합법적인 시간을 벌어줍니다. 학기 종료 90일 전에 유학생 오피스의 담당자에게 미리 찾아가서 OPT 신청 절차를 물어보세요. 아마 준비 목록 종이를 주면서 다 준비해오면 OPT IQ&E를 신청해주겠다고 할 거예요. 저희 학교는 졸업 신청만 되어 있으면 되었지만 학교마다 자기만의 룰을 만들어서 워크샵을 들어야 하는 곳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피셜 프로그램 컴플리션 데이트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세요. 강의마다 끝나는 날짜가 다르니까 오피스의 성격에 따라 정해진 학업 종료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나의 마지막 수입일은 5월 29일이어도 유학생 오피스에서 지정한 마지막 날은 6월 30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학교 오피셜 학업 종료일인 6월 30일에서 크레이스 피리어드를 최대한 활용해 60일을 더한 8월 29일을 OPT 스타트 데이스로 정하고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그 졸업 후 남는 그 갭 기간 동안 인터뷰를 보면 되겠죠. 만약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졸업 후 그레이스 피리어드 기간 중에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분들도 있어요. OPT 신청 날짜로부터 EAD 카드 발급까지 보통 90일까지 걸리기에 그레이스 피리어드 기간이 지나서 발급되면 그 갭 기간이 체류가 불법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레이스 피리어드 기간 안에 신청했으므로 EAD 발급까지 다소 지연되더라도 신청은 했으니 불법 체류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늦게 신청해서 이미 그레이스 피리어드에 보호막 아래 있지 않은데 심사에 떨어지면 대처도 못하고 불체가 되니까요. 너무 늦게 신청하는 건 저도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네요.
은근 OPT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 조심하길 바랍니다. OPT 애플리케이션 작성법과 구비서류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폼 I-765를 작성하셔야 해요. 구글에서 검색하셔도 되고 링크에 가서 폼을 다운받아 작성하세요. 설명란에 링크를 넣어두겠습니다. 둘째, 여태껏 미국의 F1 비자로 있으며 받았던 모든 I-20의 복사본, 앞장, 뒷장 다 하셔야 하고요. 오리지널 카피는 돌려받지 못하니 꼭 사본으로 보내세요. 셋째, I-9D4 복사본, 이것도 앞장, 뒷장 모두 포함입니다. 네 번째, 내 여권에 아이덴티피케이션 나와있는 페이지의 복사본, 얼굴 이름 생일 나와있는 그 첫 장 아시죠? 다섯 번째, F1 비자의 복사본, 이것도 여권에 붙어있죠. 여섯 번째, 410불짜리 체크나 머니오더 메이드 페이어블 투 디팔먼트 오브 홈랜드 세큐리티, 이거 줄여서 쓰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체크는 바운스 되거나 할 위험도 있으니 머니오더로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액수는 매년 다를 수 있으니 유학생 오피스나 USCIS 웹사이트에서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일곱 번째, 패스포트 사이즈 사진 2장 뒷면에 이름과 서비스 아이디 넘버를 연필로 적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옵셔널인데요. 커버레터를 쓰는 것을 반드시 추천합니다. 이것은 유학생 오피스에서 써주기도 하는데 안 해주면 내가 직접 써야 해요. 마지막, 폼 G1145, 이것도 옵셔널이지만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이 링크에 가서 폼을 다운받아 작성해서 첨부해서 보내시면 언제 접수되나 걱정할 필요 없이 이민국에서 알림 문자를 보내줍니다. 이렇게 구비 서류가 완성되면 유학생 오피스에서 OPT I-20를 발급해줘요. 그렇다면 OPT I-20의 복사본까지 포함해서 이민국에 발송하는 것은 나의 몫이에요. 잠시 첫 번째 준비물이었던 폼 I-765 작성법을 보고 갈게요. 유학생 오피스에서 같이 작성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학교는 그런 게 없어서 겁먹고 이민 변호사까지 찾아갈까 했는데요. 알고 나면 매우 간단해요.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파트 1에서 I-765 신청 이유와 개인정보란을 입력해야 합니다. 파트 1 1에 2에 체크해 주시고요. 파트 2에 리갈 네임 써주시고요. 둘째 장에서도 첫 페이지 파트 2에 이어서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OPT를 신청하는 시점은 졸업이 다가오기 때문에 현재 거주지와 계약이 끝나서 여러가지 이유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에서 안 사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 메일링 어드레스와 피지컬 어드레스 모두를 입력하셔야 하고요. 파트 2의 6번의 노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때 메일링 어드레스는 가족이나 친구 등 적어도 6개월 동안 이사가지 않을 사람의 주소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만약 현 거주지에 계속 사실 계획이라면 메일링 어드레스를 작성하고 파트 2의 6번의 yes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지컬 어드레스는 스킵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엔 other information에서 기본 정보를 10번부터 12번까지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셜 넘버가 있다면 심사 베이비를 작성하시고 14의 노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셜 넘버가 없다면 14 메이비를 스킵하시고 14, 15의 yes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소셜 넘버 발급을 위한 정보를 16, 17에 입력하면 됩니다. 18에 2에 사우스 코리아 써주시고요. 세 번째 페이지에서도 파트 2 개인정보에 대해서 계속 입력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가정하에 19, A는 시를 입력하시고 19, B는 도를 입력하시면 되고 광역시에서 태어나셨다면 두 칸에 모두 같은 광역시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21에서 25까지는 여권과 I-9D4의 정보를 바탕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26의 서비스 넘버는 자신의 I-20 첫 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7번은 처음으로 OPT를 신청하신다면 시산비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장의 파트 3는 본인이 서류를 준비했다라는 것을 입력하는 곳입니다. 1A를 체크하시고 3번, 5번의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다섯째 장의 7B에는 작성일을 입력하시면 되고 7A에는 모든 서류 입력을 끝내고 인쇄하여서 검은 펜으로 서명하시면 됩니다.
OPT 신청이 처음이신 분들은 여기까지 작성하시면 끝입니다. 6제 장은 파트 3에서 서류를 본인이 준비했다고 사인을 했기 때문에 파트 5, 6은 스킵하시면 됩니다. 파트 6는 이전에 OPT 혹은 CPT 받으셨던 분들만 해당되는 페이지입니다. OPT 풀타임을 예시로 입력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이와 같이 입력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작성일과 서명을 하시면 끝입니다. 커버레터를 오피스에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같이 작성해 볼게요. 노란색 하이라이트한 부분들만 자기 정보로 바꿔 써주시면 돼요. 이름과 서류 넘버들 위에 쓰시고 제목은 써주시고요. 레터를 쓰는 날짜 쓰시고요. 원하는 OPT 기간 써주시고요. 섹션 1에 폼 1145, 머니오더, 패스포트 사진같이 크기가 작은 것들 넣었고요. 가장 중요한 폼 I-765 넣었어요. 섹션 2에는 OPT I-20 복사본 넣었고요. 섹션 3에는 여권, 비자, I-94 복사본을 넣어줬습니다. 섹션 4에는 여태 받았던 모든 I-20의 복사본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시그니처 써주시고요. 밑에 하이라이트한 부분에 홍길동 대신 본인의 이름을 써주시면 끝입니다. 이렇게 커버레터에 쓴 대로 나누어 섹션을 나눴습니다. 띄어내기 쉽게 포스트잇에 적어서 붙였어요. 머니오더나 체크에는 줄이지 않은 이름으로 쓰시고요. 제출처는 그때그때 나의 위치마다 다르지만 저는 뉴욕에서 제출했기에 달라스 락박스를 적었습니다. 저는 메일을 발송한 후 정확히 일주일 후 새벽에 이민국에서 문자가 왔어요. 주일 145 폼으로 알림을 신청해 놓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처리 과정을 계속 문자로 알려주냐고요?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민국 앱을 받아서 저이신 넘버를 입력하면 나의 케이스를 트랙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등록해 놓은 이메일이나 학교 이메일 둘 중 하나로 서비스 포탈에서 곧 이메일이 옵니다. 링크를 따라가 어카운트를 오픈하고 나의 취업 정보를 기재하면 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취업 정보는 기입이 불가해서 DSO에서 입력해 주어야 하므로 취업 상황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그때그때 바로 기입해 주세요. 집 주소가 바뀐다고 해도 업데이트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사실상 OPT 신청 이야기는 끝인데요. OPT가 끝날 때는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다른 학업 프로그램을 시작하신다면 OPT 그레이스 피리어드 기간 내에 새로운 I-20를 발급받아야 하고 OPT 종료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새 학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고 만약 다니던 회사에서 H-1B 비자를 제공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H-1B 비자의 파일링 데이트는 4월 1일이라고 합니다. 고용주가 OPT 종료일 60일 전이자 4월 1일 전에 신청한다면 나의 F1 신분이 비자 신청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장되므로 나의 체류는 합법이 되지만 OPT 종료일 후부터 취업 비자 시작하기 전에는 일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OPT가 4월 1일 이후에 종료된다면 캡갭 조항 아래 H1B 시작일 전이자 10월 1일 전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이 영상은 캡갭이나 취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니 깊게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OPT 신청 과정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요약해 보았는데요. 이 모든 내용은 저의 과정을 바탕으로 적은 정보이며 2020년 당시 유효한 정보이며 전문 변호사나 유학생 오피스의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파일링이 가능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면 시간 내서 온라인 신청법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구독, 좋아요 하시고 댓글에 이메일 남겨주시면 OPT 신청 절차 템플릿을 보내드릴게요. 영상 내용과 관련 링크들과 OPT 날짜, 계산기 등이 포함된 PDF입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고 저희 채널을 서포트를 해주고 싶다면 저의 아마존 어필리에이트 링크 클릭 한번 부탁드릴게요. 설명란에 링크 넣어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umble a bag, now I will not fumble a bag. Fumble a bag, now I will not fumble.
like you know how this